안녕하세요.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, 과학이 빛나는 밤의 시간입니다. 과학스러운 산책, 오늘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치연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. 자, 우리 치연산에서 이제 한강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. 여기 길을 따라서 이제 뭐 못 갈 수도 있고,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일단 가면서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,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거예요. 우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엄청 거창하죠.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예,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소재가 그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나갈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몇 시간도 모자라죠.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제 머릿속에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순간들 위주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주의 시작, 전부터 시작하죠. 하나의 특이점, 정말 작은 점이죠. 제가 그 세상의 모든 과학 책에서 그 계단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, 몇 계단이었지?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. 7계단이었나요?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1000배씩 작아졌던가? 그쵸? 맞아요. 근데 그 7계단인가 8계단인가 12계단이었나? 하여튼 몇 천 번을 몇 번을 해가지고 작아지는데, 엄청 작은 점이죠. 그래서 그 작은 점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빵 터져서 이제 그 한 축구공만하게 이제 팽창을 하죠.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팽창한 거죠. 사실은 몇 계단을 뛰어 오른 거죠. 100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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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배. 그런 인플레이션 팽창은 사실은 없었죠. 겨우 축구공만 해줬는데,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우습기도 하고, 뭐 그렇게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인플레이션인데 뭐 겨우 축구공만 하냐. 근데 이 우주의 스케일이라는 게 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뭐 결과물을 보고 조금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은, 과학적으로 보면은, 진실 되게 보면은 아니다,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다, 과학적 시각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.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보세요, 엄청난 비교가 되죠. 이 나뭇잎 하나보다도 훨씬 작은 그 점에서 우주가 출발한 건데, 말도 안 되게 작은 점에서.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낳은 거죠. 와,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? 야, 지금 여기 나무가 몇 종류입니까, 이게? 나뭇잎만 해도 이렇게 타원형의 약간 뾰족한 나뭇잎부터 해가지고, 저 떡갈나무, 저기 넓적하고 막 톱니처럼 된 저 이파리도 있고, 가장자리가. 저건 약간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? 그죠, 얘는? 이파리가 동글동글해갖고. 저기 있죠, 요거. 그리고 또, 얘가 상수리 나무인가? 이파리가 되게 타원형인데, 그쵸, 길고 뾰족하고.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는 또 얘는 뭡니까? 다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. 엄청 다양한 세상이, 뭐 또 흙도 있고, 막, 네? 사람도 있고, 핸드폰도 있고, 이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세상이 겨우 그 작디 작은 점 하나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다. 이 간극, 이 차이, 야, 이 차이가 참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어떤 에너지라는 건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뭐 농도 차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, 높이 차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,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고, 그게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건데, 이 우주는 정말
그 어마어마한 차이죠. 그 점과 지금의 결과물은. 아, 풍경 좋네요. 약간 그 그림 같은 지금 풍경이에요. 양 옆에 나무가 있고, 저 가운데로는 이제 그 방화대교 다리가 크게 보이고 있고요. 그 가운데 아치 같은 그런 모양이 있죠, 이 방화대교가.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 다리랑 되게 비슷한 모양인데, 밑에는 한강물이 굉장히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. 이 강폭도 되게 넓어요. 여기가 한강 좀 하류 쪽이래 가지고 반대편에도 뭐 이렇게 딱히 건물이 없어요. 저기가 아마 난지도인가? 아, 아니지. 저 행주산성이 있고요, 아마 저기가. 행주산성 있는 그 산이 있고, 또 멀리 계속 이제 산만 보이고. 한적한 풍경이죠. 요 아래는 약간 그 미니 해변? 뭐 이런 느낌의 모래사장도 조금 있네요. 옛날 같으면 저기 애기들이 저기 가서 막 놀고 그랬을 것 같은데, 막 물장난하고. 여긴 다 수양버들인가 이게? 아, 얘가 수양버들이구나. 딱 강변에 수양버들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네요. 아주 한적하고 좋습니다. 여기 오는 길은 뭐 이렇게 차도 많고 그래가지고 딱히 찍을 게 별로 없었고, 차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 우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거대한 비키 소리를 한번 훑어보려고 그랬는데, 이제 우주가 시작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? 별 이야기를 해야겠죠. 별이 이제 탄생합니다.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이제 진공에서 막 튀어나오죠. 그리고 그 물질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막 뭉치면서 막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. 막 서로 끌어당기면서. 그러면서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.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빛을 만들어내게 되고, 그 별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태양, 그쵸? 저런 태양이죠. 참, 이 별빛이 참 대단한 거예요.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, 저 태양이. 진짜 멀리 있는 건데, 여기까지도 이 빛이 그냥 강렬하게 내리쬐갖고, 그 빛을 이용해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가는 거죠. 광합성 뭐 어마어마한 거죠. 이거 다 지금 햇빛이 만들어낸 거잖아요. 지금 보이는 모든 초록색이 다. 와, 그 별빛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이거 나무 뭐 이거 목재 부분 다 광합성으로. 이 이파리들 지금 열심히 광합성 하고 있는 거고, 지금 막 계속해서 그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. 막 눈으로 보니까 뭐 그냥 이게 한적해 보이는 거지, 이게 거대한 공장들이에요. 다 이 이파리들 하나가 다 공단이에요. 공단, 나뭇잎 공단. 광합성 공단이에요 지금 우리가. 엄청나게 바쁘게 막 돌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 새길 있네. 새길로 한번 또 가볼까요? 이야, 저기 또 까치가 그림같이 앉아있다가 도망가네요. 와, 진짜 한적하다. 야, 이 고수부지는 또 느낌이 다르네. 보통 저기 이제 좀 서울 중심부 쪽 고수부지를 가면은 다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고, 뭐랄까 약간 그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, 여기는 오유 뭐야 이거. 모래사장이 왜 이렇게 커요? 오, 되게 길다. 야, 와, 모래사장 엄청 길어요. 이야, 아니 뭐 잘만 갖고 막 해변처럼 여기서 놀 수도 있겠네. 저기 배도 하나 떠다니네. 이야, 그림 같네요. 오호.
이야, 이런 데도 텐트 쳐놓고 뭐 놀아도 되겠는데? 제가 이 영상들은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그 링크를. 그러니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댓글 게시판에 오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야, 이런 해변이, 해변은 아니고 강변? 강변이 있다니. 강변 모래사장. 강변 모래사장 사실 우리가 보기 쉽지 않지 않아요? 그쵸?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강변 모래사장. 또 누가 저 모래사장에다 사랑한다고 써놨네. 여기 내려가서 또 놀고 싶겠죠. 어우, 좋네요. 네, 우리가 그 빛 이야기 했죠. 별이 만들어낸 빛. 이 빛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만들어진 거죠.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인 빛인 거죠. 야, 완전 탁 트였어요. 그쵸? 오휴, 저 멀리까지 다 보이네. 또 여기 뭐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지? 이쪽은? 희한하네. 그죠? 이쪽 고양시고 여기가 서울, 이쪽은 서울인데 그 한가운데가 완전 다 비어있어요 지금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? 그 희한하네. 고양시 쪽도 되게 빽빽하거든요. 근데 서울도 빽빽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있다. 이것도 뭔가 이 간극이 있네. 이 차이가 있어요. 보통 이러면은 좀 개발 압력이 생기게 되죠.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기다가 뭘 만들고 싶어지고. 왜냐면 이제 교통이 다 일로 지나갈 테니까. 여기 또 예쁜 하얀 꽃들이 있네요. 이게 무슨 꽃일까? 한번 알아볼까요? 이 꽃이 바로 찔레꽃이래요. 찔레꽃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? 이 찔레꽃이 그 가시도 있고, 가시가 있나? 여기 안쪽에 가시가 있는 것 같네.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골집 담장에 담장을 이제 담을 만드는 대신에 여기 찔레꽃을 심어가지고 담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고향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갖고 있죠. 이 찔레꽃이. 그래서 뭐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뭔가 그 고향의 그 푸근함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죠. 이 찔레꽃이. 이 향이 되게 은은하고 상큼하고. 찔레꽃은 또 처음 보네. 그리고 이 찔레꽃 가지고도 이제 차를 꽃을 말려가지고 우려 먹으면은 되게 상큼하고 은은한 향이 되게 좋대요. 고향의 꽃이 또 여기 있네요. 좋습니다. 여기는 약간 그 야생의 고수부지 느낌이네. 이 길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지. 저쪽으로 또 가면 되는구나. 뭐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고. 여기는 뭐 자연형 저류 녹지 뭐 이렇게 해서 뭘 만들고, 그래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놨네.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염 모양으로 생긴 풀도 막 심어 놓고, 저 밑에 쪽에는 또 다른 모양의 풀들, 대부분 이제 다 풀들인데, 돌로 이렇게 석축도 뺑 둘러갖고 쌓아놓고, 이렇게 해놨네요. 여기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뭔가 수생 그런 걸 비오톱이라고 그러나? 그런 식으로 뭘 만들겠죠? 저기 찔레꽃이 막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건가? 어떻게 저렇게 돋았지? 밑에는 찔레꽃이고 위에는 버드나무네요. 찔레꽃이 이게 뭐 덩굴 식물인가? 잘 타고 올라갔네요. 자, 여기 또 오솔길입니다. 이 야생의 고수부지. 좋네요.
이렇게 흙길로 되어 있으니까 더 좋네. 자, 그럼 아까 그 빛 이야기 했는데, 이제 그 별에서 생성되는 물질,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물질이 다 별에서 생성이 된 거죠. 2차적으로 우주가 생겨났을 때는 이제 수소가 만들어진 거고, 걔네들 이제 뭐 결합하면서 뭐 헬륨도 생기고, 그 정도지. 그 나머지 물질들은 다 이제 별에서 그 양성자들 붙이면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, 원래 양성자들 잘 안 붙는데 같은 극이라 갖고, 근데 그걸 억지로 붙여가지고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다, 거의 다 별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그 뜨거운 별 가운데 핵심부에서 막 이제 부딪히면서 양성자들이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죠. 일단은 요거 이제 뭐 이 식물들은 다 이제 탄소 화합물들이니까, 탄소도 이제 별에서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. 그 과학이 빛나는 밤에서 그 탄소가 만들어질 때 그 융합, 그 핵융합이 일어날 때 그 공명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예로 뭘 들었었더라. 그 농구 골대에다가 이렇게 슛 넣을 때 그거였나? 왜 그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정확한 내용이 또 잘 안 떠오르네. 이게 자꾸 복습을 안 하면 이게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자주 복습을 해야겠습니다. 나중에 또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되게 그 오묘하죠, 사실. 그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은 그 뭐가 되게 딱딱 들어맞는 그게 있어요. 마치 펜던트 들어맞는 것처럼 그 행운 때문에 착 들어맞아가지고 탄소가 생겨날 수 있었죠. 그 공명이라는 하나의 뭐가 없었으면은 조금 모자라갖고 탄소가 잘 형성이 안 됐을 텐데, 근데 그 모자라는 그 부분을 공명이 딱 채워주면서 이제 탄소가 탁 생겨날 수 있었죠. 딱 골이 들어가기 힘든 그 상황인데 탁 올려가지고, 그 비유였나? 공이 딱 날라오는데 안 들어갈 뻔했는데 탁 쳐갖고 농구 골대에 넣는 비유였나?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기억력이 벌써 이렇게 안 좋아졌지? 야, 근데 이 길도 되게 좋지 않나요? 이게 양쪽에 여기는 이제 버드나무 숲이고, 여기는 막 갈대들이 막 쫙 있고, 진짜 뭐 시골 무슨 강변 그런 데 같아요. 바닥에는 다 막 풀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 그 풀로 포장된 것처럼 막 풀이 다 수북하게 되게 푹신하게 쌓여 있고,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. 푹신푹신하니. 네,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그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을 보고 계십니다. 별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핵융합 과정, 또 그 행운의 공명 덕분에 생겨난 이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들, 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, 저기 이제 쓰레기 비닐봉지, 저 파란색 쓰레기 비닐봉지 지금 딱 또 여기다 또 이걸 만들어놨네. 요것도 다 탄소 화합물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 물은 산소 하나에 이제 수소가 2개니까,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때 생겨났던 그런 이제 물질이고, 산소는 그것들이 이제 결합해서, 산소 역시도 이제 별 안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,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별의 그 핵융합의 그 산물들,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, 사실은. 어떻게 보면 이제 재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? 별이 아주 신나게 불타오른 그 나머지 그 재들로 만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세상. 멋지네요. 참 그림 같은 풍경이네. 여기 딱 수양보들이 지금 딱 서 있거든요. 요 밑에 강물이 그 아주 잔잔한 물결이 지금
이 강변 모래사장으로 밀려오고 있어요. 아, 이거 딱 그림 같은 풍경이죠. 요 수영보드 밑에 앉아가지고 뭐 낚시하면 딱 그거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, 강태공 돼가지고 배가 한 척 딱 그 조각배가 지나가도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. 멋집니다. 자, 여기 누군가 이렇게 계단을 또 딱 친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게 차 소리도 안 들고 좋네. 진작에 내볼 걸. 야, 강변 모래사장입니다. 이 물결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한강 물결 소리, 이거 듣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아, 좋다. 이게 바로 ASMR이죠. 좋네. 마음이 편해져요. 제가 그래서 이 물소리를 항상 그 교실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듣게 만들려고 그 연못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, 뭐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. 이건 훨씬 더 부드럽고 이 소리의 스케일도 좀 크죠. 이게 물결이 작지가 않잖아요. 아주 큰 물결이 몰려와가지고 이 돌들하고 부딪히는 건데,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죠.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. 참 좋죠. 이 평평한 수면이 저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, 이것도 굉장히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네. 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출렁출렁거리는 거칠지 않은 이 물결. 야. 그리고 그 위에서 살랑살랑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이 버드나무 잎의 이 흔들림. 좋네.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. 야,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 또 여기 숨어 있었구나. 정말 좋네요. 자, 그럼 뭐 딴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그냥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? 별에서 이제 핵융합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이제 만들어졌다. 이게 별의 재 같은 그런, 비유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별의 재로 만들어진 이 멋진 다양성들. 자, 그럼 이제 행성이 만들어져야겠죠. 행성. 태양계.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 태양계는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서 그 뭐랄까, 그 에너지가 이제 막 휘몰아치면서 막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,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초신성에 남겨진 이제 잔해들로 일부는 이제 태양이 되는 거고, 나머지 이제 무거운 물질들은 암석형 행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요런 돌이 되는 거죠. 이 암석형 행성. 처음엔 이제 뜨거운 불덩이였겠죠. 지금 이제 식어갖고 이렇게 됐겠지만은, 45억 년 전인가 그렇죠? 초신성에 이제 폭발을 했을 때가 뭐 그때 그대로죠. 그때 생겼던 물질들이 이제 어떤 형태만 좀 이제 변형이 되고 결합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, 뭐 사실 뭐 이제 다 빅뱅 때 생겨난 거긴 하지만 이 모든 재료들이 그 순간에 다 생겨났지, 그 이후로는 하나도 새로 생겨나지 않았잖아요. 그 어떤 것도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때 한꺼번에 생겨난 거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빅뱅은 현재 진행형, 그때 에피소드 제목이 그랬죠. 저의 과학이 빛나는 밤에. 지금도 이 빅뱅은 그대로
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. 이 우주는 또 팽창하고 있는 거니까. 그때 만들어졌던 그것들이 그대로 또 다 지금 여기 있는 거고. 저기 또 큰 새 한 마리 날아가네. 자, 그래서 이제 지구가 생겨나죠. 근데 이 지구는 굉장히 알맞은 위치에 생겨났던 그 불덩어리죠.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, 요건 바로 얼마 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되겠죠. 하여튼 되게 알맞은 곳에 있다. 지금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에 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금성은 지금 어두컴컴한,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구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겠죠. 빛도 거의 못 들어올 테고, 뜨겁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뜨겁죠. 그냥 그 압력 밥솥의 그 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뜨겁고 뭐 황산비가 내린다던가 그렇죠. 그리고 화성은 썰렁하죠. 이제 춥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? 뭐 물이 있겠어요? 뭐가 있겠어요? 그냥 다 뭐 모래 같은 거, 뭐 그런 황무지죠, 황무지. 뭐 색깔이라는 게 뭐 다양한 게 없죠. 보면 그냥 희뿌해가지고 그 이렇게 뭐랄까 그 흙의 빛깔도 약간 그 회색 빛깔이던가, 약간 흑백 텔레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찍어놨는데 너무 색깔이 없어. 다양성이 없는 거죠, 한마디로. 그게 화성이고.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가스형 행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강풍이 몰아치는, 그리고 뭐 거긴 이제 기체들도 막 유독한 기체들도 많고, 거기도 되게 추워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있는 뭐 해왕성, 천왕성 뭐 이런 데도 거기 이제 더 춥고, 명왕성은 이제 뭐 행성 지위에선 탈락했지만은 뭐 완전히 거긴 뭐 얼음의 행성이죠. 너무 추운 데죠. 이제 태양도 엄청 작게 보일 거야 아마 거기서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위치를 잘 잡은 거죠, 이게. 정말 알토란 같은, 이 태양계에서는 정말 이런 그 입지는 없다.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서 제일 이제 비싸고 좋은 데가 강남이잖아요, 이제 한국에서. 세계적으로 치면 뭐 맨하탄 뭐 이런 데인데, 지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계의 맨하탄이다. 가장 생명체가 살기가 좋고, 아니 뭐 거의 유일하죠. 생명체가 이게 존재하고 이런 문명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여기가 유일하니까. 맨하탄에 비할 바도 아니죠, 사실. 그냥 유일하잖아요. 올리원. 그렇습니다. 참 멋진 곳입니다, 지구는. 자, 그럼 이제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나야 되죠. 생명체는 어디서 태어나느냐? 물이죠, 물. 물이 되게 중요하죠. 물 속에 이제 뭐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물 속에 그 열소 분출공, 거기서 생겨났다라는 게 좀 유력하죠. 제가 과학이 빛나는 밤에서는 그 생명체가 생겨난 이론 중에서 진흙인가?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켜켜이 쌓이면서 그 속에서 생겨났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이론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, 근데 뭐 알 수가 없어요. 참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, 그 기원을, 제일 궁금한 그 기원을 아직도 그 시나리오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게, 야,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.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렇게 큰 다리도 만들고, 예?
저기 멀리는 지금 뭐 건물들은 막 쭉쭉 올라가고 막 뭐 우주의 비밀을 뭐 풀어낸다 뭐 빅뱅 순간을 재현하네 뭐 하네 막 뭐 양성자 가속기 막 뭐 돌리고 막 하는데, 근데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이 생명체,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그 가장 근원의 뿌리를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한다. 시나리오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.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미스테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 과기 빛나는 밤에서 다뤘던 건가? 그 왼손형 단백질, 오른손형 단백질, 그게 있잖아요. 그 거울형. 딱 대칭으로. 근데 생명체는 오른손형이었을 거예요. 그럴 거야 아마. 중요한 건 한쪽 형이라는 거예요. 그 단백질만 다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는 이게 굳이 한쪽 거만 생기진 않잖아요. 자연적으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왼손형도 만들어지고 오른손형도 만들어지고 뭐 한 반반 정도 만들어지는 건데, 근데 왜 생명체는 한쪽으로만 만들어지냐고요. 한쪽 형 단백질로만. 그거 골라내기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골라냈어? 그것부터가 일단 풀리지 않는 문제죠. 참 희한한 거예요. 지금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새들,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 저또 물에서 뭐가 뛰쳐 올라오네. 물고기, 이 생명체들, 이 또 강변을 장식하고 있는 이 나무들, 풀들, 다 미스테리 속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. 굉장히 신비한 미스테리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? 너무 궁금해요.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. 이걸 알고 제가 뭐 아직 살 날이 창창하지만 꼭 제가 죽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 좀 밝혀내줬으면 좋겠는데. 노벨상 그 상금 액수를 좀 올려야 되나? 제일 궁금한 거예요.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을지. 그러면 어쨌든 이제 생명체가 생겨났다 치고 물속에서 막 이제 생명체들이 번성해서 생겨나죠. 그 막 뭐 젤리같이 생긴 걔네들 이제 바닥에 깔려가지고 다세포 생물로 이제 딱 최초로 우리가 화석에 흔적이 남아있는 걔네들. 그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네. 에디아카라 뭐였나? 바닥에 깔려 있어요. 카페트처럼 생겨갖고 약간 카페트가 아니라 그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발 닦는 그 매트 같은 거. 그런 형태로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바닥에 슬슬슬슬슬 막 기어다니고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좀 평화로웠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랄까 포식자 같은 게 좀 등장하는 것 같죠. 그래서 걔네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바닷속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지구상에 어떤 뭐랄까 이 생명체, 수많은 생명체의 어떤 조상의 기본적인 형태가 그때 생겨났다. 동물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그때 생겨났고 지금 다 이제 그 후손들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물을 보시면은 그때 그 캄브리아기 폭발이 이 물 속에서 일어났을 때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뀐 건데, 물 바깥에서 보면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겠지만 물 속에선 그런 어마어마한 몸부림이 있었던 거죠. 지금도 뭐 우리는 이제 물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, 지금 이 물속에서도 얼마나 또 다양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? 아까도 보셨지만은 막 물 위로 뭐가 막 점프하잖아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물속에서 막 뭐 서로 잡아 먹히고 막 도망가고, 지금도 이 물 잘 보시면은 이 물에 뭐가 막 껴있잖아요. 이것도 뭔가 어떤 조류나 뭐 이런 거겠죠. 뭐 세균일 수도 있고 원핵 생물일 수도 있고. 보니까 여기 약간 이제 초록빛이 있네. 이 돌 보니까 이런 거 뭐 조류죠. 뭐 이제 광합성 조류 같은 거.
다 돌에 뭐 빈틈이 없어요. 돌을 다 뒤덮고 있어요, 걔네들이.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잘 안 띌 뿐이지 이 물속도 굉장히 치열한 생명의 어떤 삶의 현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육상을 향해서 이제 기어 올라오게 되죠.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. 강물이 있고 여기서 이제 틱탈릭인가? 걔네들도 이제 기어 올라오는 애들이죠. 물에서도 약간 살고 육지에서도 이렇게 기어 다닐 수도 있고. 아닌가? 틱탈릭은 물속에서 기어 다니더란가? 처음에 이렇게 기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이 나무 가지들이 막 이제 물속에도 막 이제 첨벙첨벙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지들이 드리워져 있잖아요. 뿌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물속으로도 뻗어 있으니까. 여기 이제 그 강의 한가운데는 막 무시무시한 그 포식자 물고기들이 막 다니니까 걔네들을 피해가지고 요 강변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막 이제 기어다니던 애들. 걔가 막 틱타 알릭이었을 거예요. 걔네들이 막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점점 약간씩 이제 물 바깥으로도 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상륙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. 그게 성공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육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모래사장을 보시면서 야, 그때도 참 다 치열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변으로 밀려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위에는 또 별로 경쟁자가 없네. 경쟁자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일로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파충류도 되는 거고 결국엔 또 뭐 공룡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조상 뭐 이렇게 쥐처럼 생긴 그런 이제 조상도 나타나게 되고 걔네들이 이제 또 이 나무를 기어 올라가게 되죠. 또 여기도 뭔가 이제 그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막 살다가 이제 원숭이처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원숭이처럼 됐다가 나무에서 막 열매 따먹고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또 예쁜 풍경 하나 발견했습니다. 저기 보시면 새 한 마리 있죠. 나무 밑에 수양버들 밑에 그림처럼 또 딱 서 있는데 제가 저 김포 나진천에서도 봤던 애 같은데 걔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철인가? 꽤 많이 눈에 띄네. 어이구 어디 날아가네. 야, 오우 날개가 엄청 크네요. 새는 이제 공룡의 후손이죠. 오유 저 한강 한 가운데쯤 있는 그 뭔가 나무 그루터기 같은데 또 그림같이 앉았어요. 야, 이런 멋진 선물을 또 저한테 해주네요. 공룡의 후손. 아직 멸종하지 않은 한 종류의 공룡이라고 볼 수 있죠. 저 새는 공룡이 이제 어떤 그 지배적인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페름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대멸종이 일어났었죠. 산소가 막 부족해지고 아주 혹독한 환경이었는데 엄청 덥고 산소도 모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공룡의 조상들이 호흡기관을 굉장히 발달시켰죠.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 대기실 같은 게 있잖아요. 그 대기실에다가 공기를 좀 가둬 놨다가 이제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새로운 공기가 대기실에서 나와서 또 완전히 또 흡수가 되고 또 완전히 빠져나가고 다시 또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인간은 그게 없죠. 대기실 같은 게 따로 없죠.
그러니까 이제 이 폐 속에서 다 뒤섞이죠. 그냥 흠 공기, 쇠 공기가. 그러니까 좀 이 호흡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, 지금 저기 아주 멋지게 앉아있는 저 새는 대기실이 딱 있어가지고 호흡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,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, 그래서 뭐 산소통 없이도 히말라야 산맥을 잘 넘어간다, 이제 그런 내용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진화했다,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? 자,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, 제가 지금 목이 좀 약간씩 가고 있네요. 오늘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. 인간에 대한 진화 이야기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에 또 남는 그게 뭐가 있냐면 발자국이에요, 발자국. 동아프리카 그 지구대 쪽에서 그 화산재인가?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발자국이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 어떻게 운 좋게 남아가지고, 그걸 보면은 이제 인간이 이족 보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발자국의 모양을 보면 발자국이 되게 이제 평평하고, 그 나무에서 사는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약간 손처럼 생겼잖아요. 발바닥도 작고 대신 발가락이 길고. 근데 그 남아있는 발자국을 보면은 발바닥이 이제 평평해갖고, 그게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? 그거의 발자국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이제 뭐 화산이 약간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면서 걸어갔을 거다. 어딘가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랑이었나?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정확하진 않습니다. 하여튼 그 발자국이 기억에 남아요. 드디어 땅에 내려와서 걷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딱 서서 걸어 다녔던,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이 없잖아요. 물론 공룡도 뭐 그 이족 보행이라고 해야 되나? 공룡도 사실 이제 다리가 양쪽에서 나와가지고, 걔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. 되게 빠르게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에너지도 덜 들고. 그런데 인간이 그걸 이제 해낸 거죠.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다. 두 다리로 아주 빠르게는 뭐 못 달려도 뭐 치타나 뭐 또 있을까요? 빠르게 달리는 애들. 사자? 걔네들 순간적인 속도는 되게 빠르겠죠? 걔네들 이제 네 발로 달리니까 순간적인 속도는 빠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달릴 때는 힘이 딸리죠. 인간은 이제 두 발로 달리니까 에너지도 좀 덜 들고, 그리고 이제 털이 없죠. 몸에 털이 없어가지고, 제 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털 없는 손. 털이 없으니까 열도 굉장히 빨리 뺄 수가 있고, 내부에서 달릴 때 나오는 그 열을 빨리 식힐 수가 있고, 땀으로.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아무리 처음에는 빨리 도망가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아이고, 근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. 그래서 화면이 막 꺼질랑 말랑 하는데, 불가피하게 방송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인간까지 이야기 했으니까 야,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어쨌든 인간까지 왔네요. 네, 우리 다음에 또 뭐 이 이야기는 이어갈 수도 있고,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 또 과학스러운 산책 함께 하시죠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